어제까지만 해도 달콤하게 연락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메시지 답장도 늦어지고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연락이 와요.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밀당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연애에서 밀당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관심도를 확인하고 싶어서 밀당을 합니다. 자신이 연락을 안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한 거죠. 한 남성의 경우 썸 타던 여성에게 일부러 3일 동안 연락을 안 했다고 해요. 그 여성이 먼저 연락할지 궁금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성이 먼저 연락했고 그제서야 안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특히 연애 초반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입니다. 연애에서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하죠. 실제로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하면서 거리 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더 간절해져서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심리 뒤에는 자존감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쉽게 얻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어렵게 구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높게 보이고 싶어서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법칙을 연애에 적용하는 겁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한 직장인 남성의 경우 매번 바로 데이트 약속을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관심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밀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너무 적극적으로 연애했다가 차인 경험이 있으면 방어 기제로 거리를 두는 거죠.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일부러 감정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한 여성은 전 남자친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줬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일부러 관심을 적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상처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자기보호 본능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방을 더 간절하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어렵게 얻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구면서 상대방의 열망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한 커플의 경우 남자가 처음에는 매일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 횟수를 줄였다고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균형이 뒤바뀐 거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접근은 진정한 관계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섯 번째, 단순히 바쁘거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밀당이라고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정말 바쁜 상황인 거죠. 연애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한 직장인의 경우 프로젝트 마감 기간에 연락이 뜸해졌는데 상대방이 밀당한다고 오해했다고 해요. 정작 본인은 일에 치여서 연락할 여유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려고 해서예요. 연애에 확신이 없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일종의 탐색 과정인 셈입니다. 한 남성의 경우 여자친구가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데이트 빈도를 줄여봤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방향을 정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식의 테스트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연애 경험 부족으로 인한 밀당도 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이나 책에서 본 연애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밀당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대학생의 경우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밀당을 시도했다고 해요. 하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졌다는 거죠.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9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 쉽게 얻어진다고 느껴서예요. 별다른 노력 없이 상대방의 관심을 받으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한 여성의 경우 남자친구가 너무 순한 성격이라서 가끔은 밀당을 했다고 해요. 항상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오히려 심심했던 거죠.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연애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10번째,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커플의 경우 남자가 하루에 수십 번씩 연락해서 여자가 부담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답장을 늦게 하거나 만남을 미루면서 거리 조절을 했다는 겁니다. 적당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오해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속도를 맞춰갈 수 있거든요. 11번째 이유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싶어서예요. 연애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한 직장인 여성의 경우 평일에는 업무에 집중하고 싶어서 연락 빈도를 줄인다고 해요. 주말에는 적극적으로 연락하지만 평일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죠. 이런 건 밀당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관심이 없어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밀당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식어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한 남성의 경우 처음에는 호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는데 상대방은 밀당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정작 본인은 이미 마음이 식은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결국 밀당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불안감, 주도권 욕구, 자존감 문제, 과거 상처, 경험 부족 등등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정한 관계는 기술이나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솔직한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밀당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진짜 바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신중한 성격인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관계예요. 과도한 밀당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자신이 지치는 관계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밀당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일 거예요. 자신만의 매력을 키우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가장 확실한 연애 방법입니다.